안녕하세요. 1월 22일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벌써 목요일입니다. 아,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이죠. 정신이 없네요. 한 주를 마무리하는데, 자, 오늘 또 첫 기사 한번 볼게요. 제가 뭐 계속 뭐 카메라 없이 하는데, 근데 내용이 전달되면 좋은 거니까 그거에 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죠. 야, 정말 재밌지 않아요? 코스피 최고치 경신 바이든 랠리. 아, 저는 이 시장이 진짜 너무나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기대감도 있고, 제가 계속 높아지면서 한 얘기지만, 이 시장이 만약에 반대의 상황으로 벌어진다면, 물론 가슴 아픈 일도 벌어지겠지만, 공부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결과와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어, 여러분들이 한번 예측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찾아보고 이유도 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봐요. 코스피가 바이든 랠리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세웠었다. 21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는 46.29% 올라서 와 3160. 대단하네요. 9거래일 만에 경신을 했대요. 최고치를. 외국인이 이날 어떻게 됐어요? 어제 순매수. 기관과 개인은 그 대신 순매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날은 어제는 왜 오른 거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바이든 취임 소식에 위험 자산 선호가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바이든 정부의 추가 부양책 기대와 간밤 뉴욕 증시의 최고가 마감, 또 1월 수출이 양호하게 나타난 점 등등이 모두 작용됐다. 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하루 만에 증시가 이러한 이슈 때문에 상승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겹치는 날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뭐 그저께는 만약에 안 올랐는데 오늘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뭐 그러니까 급격하게 갑작스럽게 뭐 이러한 정책 변화라든가 이슈 등이 나왔을 때는 미국 장에 영향을 그게 받는다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코스피에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바이든의 추가 부양책 기대 이건 뭐 예상을 한 거고 간밤 뉴욕 증시의 초고가 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처음 증시를 공부한 학생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코스피 지수만 단독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면 좋겠죠. 왜?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금융이 연결될 수 없는 없는 게 각계 나라의 뭐 경제 성장률과 그다음에 경제 지수, 그다음에 지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나라에 투자하고 그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산 시장, 미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규모에 따로 놓을 수는 없다는 거 우리가 여기에서 또 알면 되는 거였죠.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1월 수출이 양호하게 나타난 점 이런 것들이 다 증시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이 됐다. 그래서 뭐 삼성도 올랐고 쭉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계되는 게 주식에 연계되는 게 직접 투자로서 주식이 또 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 어떤 게 될 수도 있죠. 메모장 쓰는 게 여러분들도 괜찮다고 하니까 뭐 써보는 거예요. 뭐 저도 이거 저거 해보는 거죠 뭐. 자 보면 지금 주식은 직접 투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꼭 우리 돈을 투자할 때 직접 투자만 할 수 있는 그 뭐야 하는 건 아니죠. 직접 투자 주식. 그럼 간접 투자 이제 예를 들어서 펀드가 될 수도 있고 뭐 각종 금융 상품이 될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투자의 방법은 내가 뭐 증시의 방향성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꼭 주식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간접 투자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내가 산 주식이 10% 오르면 10% 먹는 거지만 간접 투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상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품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보다 넓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대신에 그 수익을 먹으면 주식보다는 못 먹고 리스크를 갖고 간다면 주식보다 덜 그러니까 중위험 중수익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는 간접 투자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방향성을 알면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뭐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ETF도 상당히 지금 인기가 있잖아요. ETF도 할 수 있고 뭐 ELS도 할 수 있고 은행에서 하는 ELT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펀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변액보험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다 경제의 흐름
알면은 내가 이 시장을 보고 어디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지 어떠한 금융상품이 좋다 나쁘다보다 이러한 거시경제라든가 흐름들을 알면 내가 이런 것들을 좀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재테크를 하더라도 가입을 할 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부동산 뉴스네요. 집값 안 잡히자 로또 청약 노리는 수요자들. 제가 어제 얘기해줬지만 부동산은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거지만, 그래도 뭐 제가 하나씩 하면은 조금씩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세요. 정부의 주거 안정 의지에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청약 시장이 점점 과열되고 있다. 자, 어제 얘기했죠. 25번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지금 잡지 못했다. 이게 팩트예요. 잡지 못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부의 주거 안정 의지, 정부 주거 안정 의지가 뭐예요? 곧 부동산 대책이었죠. 왜? 정부는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각종 대책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결국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심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잡지 못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좀처럼 잡히지 않자 청약시장, 청약시장이 과열. 이거 들어봤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일반 매매도 할 수 있고요, 경매도 할 수 있고요, 공매도 할 수 있고요. 제가 요건 좀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청약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청약 통장 만드는데 괜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자세한 설명 이제 하나하나씩 할 거지만, 많은 집을 사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지금 뭐예요? 청약 시장이 과열을 일으킨다. 과열. 열기가 아주 뜨거워. 그래서 오늘 뭐 대책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청약홈에 따르면 주택 청약 통장 가입자가 2,722만 명. 엄청나게 늘은 거예요. 그런데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 올해 3기 신도시 분양이 본격화하는 경기도 주민이 이렇게 많았어.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 뭘 얘기하냐면 청약을 받으려고 하는데 올해 21년 이슈가 뭐냐면 3기 신도시예요. 3기 신도시. 뭐 하남 교산이라던가 막 이런데 유명한 데는 그 남양 왕숙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 아직 관심이 없는데 3기 신도시라는 게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청약 사전 청약을 사전 청약. 이것도 용어 모르죠. 그럼 사전 청약이 뭔가도 공부해 보는 거예요. 사전 청약. 이게 뭘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기 신도시가 있었고 2기 신도시가 있었고 이제 3기 신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흐름을 읽혀주는 거고, 이 흐름대로 궁금한 걸 여러분 찾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도시를 만든 목적은 대부분 1기 신도시도 아마 전두환 정권 때 이게 생겼을 거예요. 그때 헷갈리네. 잠깐, 전두환 노태우? 제가 갑자기 헷갈렸어 지금.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무튼 이 신도시가 만들어진 건 뭐냐면 서울에 주택 시장이 너무 과열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거나 아니면 주택이 너무 없어. 그랬을 경우에 이제 대비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정책으로서 신도시 구성을 했어요. 공급 물량을 늘린다. 여지껏 부동산 대책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공급 물량이 적다고 제가 어제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공급 물량을 풀기 위해서 1기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2기 신도시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작년에 3기 신도시가 구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3기 신도시를 왜 만들었냐?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 신도시가 계속적으로 구성되고 앞으로 뭐 거주 환경이 마련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올해 사전 청약을 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더 어디가? 경기도 쪽에 하는 사람, 경기도 쪽에 거주하는 분들이. 왜? 3기 신도시 청약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 나왔는데 그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통해 미리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청약 통장 가입자가 증가한 몫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 청약 통장 가입자가 늘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청약 통장 가입했다고 해서 당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청약은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내가 그 방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또 있어요. 지금 직장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러니까 저도 주택을 매매했을 때 굉장히 좋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저는 청약이라는 제도를 활용했고
그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다른 분들한테도 지식을 나누고 있고 또 계속적으로 저는 청약 공부들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한 번 공부하고 이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또 청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이건 다음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아무튼 여기까지만 오늘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어, 정부가 뭐 신교원 교수님은 굉장히 유명한 부동산학과 그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는 것들은 실질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측면을 강한데 그래도 오래 이 업계에서 학계에서 연구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정부가 공급적 정책을 펼쳤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를 너무 과하게 한 것도 청약 과열에 한몫을 했다. 이게 과연 있어야 할 제도인가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들어서 이러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거를 약간 비판한 거죠. 근데 저는 이러한 부분을 약간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뭐 나라에서 뭐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욕을 해봤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크지 않더라도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에 85에서 90% 정도 수준을 맞춰준다면 청약 과열 수요가 진정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거 한마디만 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지금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신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 보니까 10억이에요. 10억 시세가 구축은 오래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은 새 아파트를 받는 거예요. 새 아파트. 어. 이거는 신축이라고 해요. 그럼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구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신축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당연히 신축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청약통장 가입해서 분양 받으려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지금 현재 시세가 10억이에요. 근데 지금 청약을 해서 당첨받으면 분양가가 한 어느 정도 되냐면 예를 든다면 한 6억이나 7억이야. 그럼 잘 보세요. 구축 아파트 10년, 15년 된 게 10억인데 새 아파트가 분양가가 6억, 7억이야. 그럼 나는 여기서 얼마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차익이? 이거 여러분 모든 지역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근에 나온 서울 수도권은 무조건 이 정도는 돼요. 3억에서 4억을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로또 아닌가요? 심한 데는 5억 이상 되는 데도 많아요. 이거 로또 아닌가요? 이거 로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청약 열풍이 불었던 거예요. 어, 이해되죠? 그래서 이 지금 신기용 교수님 말하는 건 뭐냐면 지금 분양가가 너무 싸기 때문에 청약 과열이 굉장히 심한 거고 신규 아파트의 시세 차익이 크지 않도록 분양가를 주변 아파트에 85에서 90%를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신규 아파트가 10억이니까 이게 지금 6억에서 7억이면 너무 세다. 당첨된 사람들만 지금 로또 맞는 거 아니냐. 그러면 청약에 더 과열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10억에 85에서 9억, 뭐 8억 5천이나 9억 정도로 하면은 청약 과열이 사그러들 것이다. 그러면 청약 과열 수요가 진정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요. 이해됐죠? 제가 지금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청약 공부는 무조건 해야 돼요. 자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정말 공부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리고 저는 특히 은행 현직에서 일하는 분들도 저한테 청약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은행 대리급 연봉 해도 뭐 8천? 예를 들어서 뭐 과장하면 뭐 예를 들어서 1억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1억 실수령 하면 660이에요. 660만 원. 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돈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도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지금 아파트 시장도 제가 얘기했지만 중위 아파트가 10억이에요. 그럼 내 자산으로 내가 월급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겠네?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서 청약도 공부하고 경매도 공부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이러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원 분들도 저한테 많이 물어봤고 제가 그것들을 도움을 많이 줘서 당첨을 시킨 사례도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부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한 공부를 하지만 이게 끝나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부동산이라든가 뭐 다른 재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비춘 게 막 비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해서 시세 차익 나면 좋아.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확실한 공부를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확실한 공부.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는 거. 음. 그래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갖고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되면 절 찾아와요. 그러면 재밌게 같이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도 벌써 이 두 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도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았고, 제가 지금 자소서라든가 면접 솔직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 저도 핑계지만 매식경을 맨날 올리고는 있지만 좀 다른 내용들 좀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게 너무 좀 그래요. 물론 다른 정말 실력 좋으신 분들이 많이 지금 뭐 유튜브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제 메시지와 또 그분들의 메시지가 약간 다를 수도 있고 제 얘기를 또 듣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쪼록 빨리 짬을 내서 빨리 다양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았고요. 주말에 쉬면서 할 걸 하시고 그리고 너무 급하지 않게 지금 어제 보니까 지금 또 굉장히 멘탈로 또 힘든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마음의 여유 갖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화이팅 힘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